네, 이어서 달라지는 지방의회를 기대하며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 초선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과 또 지역사회 의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죠. 초선열전. 오늘 만나볼 초선 의원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황경아 의원입니다. 의회 정례회 일정 관계로 지난 화요일 11월 8일에 사전 녹음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황경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선출이 되셨죠.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당선된 황경아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대전 척장인협회 회장도 맡고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도 지내고 그리고 전국 지역장애인 발전위원회 전국위원장도 역임하면서 이번 9대 의회에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공천을 줘서 장애인 대표성으로 의회에 지금 들어와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그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이 대전광역시 의원으로는 처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의원은 한 3분 정도, 전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영욱 의원님,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장애가 있었던 우리 구미경 의원님, 8대 의원 중에 우리 우승호 청각장애 의원님, 이렇게 이제 3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예. 의원님, 이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 이상래 의장이 지역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 연수를 취소하고 대전에서 당일치기 연수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일부 대전시 의원들은 제주도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황경아 의원님도 여기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네네. 어떤 일정으로 일단 진행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연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의 그 다가오는 느낌이 외유성 우리가 연수 이런 그 연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의 이런 소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제주도 연수는 그러한 연수가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간 겁니다. 제가 벌써 교육을 3번 지금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2번째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어떤 것들이냐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령,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요령,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과적인 이런 대전 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의원이 해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1일 날 우리 대전시 의원들 전체가 또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또 받느냐 이런 말씀도 좀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물론 이제 받았지만 그것을 제가 집에 가서 계속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행감 기간이거든요.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악하고 제보도 받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육받은 부분들을 복습하거나 이런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또 이러한 그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기술을 어떤 이런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이 있으면은 더 받아야겠다. 사실 제주도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날 또 완주에서 또 교육이 있는데 제가 거기도 신청을 했었었는데 다른 이제 업무 때문에 부득불 거기는 못 갔거든요.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거라서 상당히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적인데 이렇게 좀 우리 시민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 프로그램 말고 이게 다른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 그 정부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곳에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그렇죠. 보군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방의회 그 추계 합동연수라고 해서
그 연구소에서 한 거고 이날 11개의 지역 그 의회에서 왔고요. 예. 전체 인원이 5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경북 우리 도의회 의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의원님과 소통도 하고 그쪽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장애 의원으로서의 어쨌든 서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예. 이렇게 교류를 나누고 뭐 이런 부분에서 참 저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교육이었다. 네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이제 단지 어떤 이제 외유성 이렇게 놀러 갔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 대전시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가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나름 전부 다 굉장히 늦게도록 지금도 이제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이 목적이었고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고 그다음에 대전시의회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주도에서 이제 열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네네. 나 이렇게 그래도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보도를 접하고 할 때도 보면 일정 중에요 관광지와 관련된 그 일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 일정을 소화를 하신 겁니까? 첫날은 교육을 다 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이튿날 오전에 교육을 하고 오후에 이제 식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에코랜드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외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예. 현재 이제 뭐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짜놨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상 그걸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 왜냐면은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 뭐 탑승해서 에코랜드 이렇게 뭐 기차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 그쪽 지역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전혀 장애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행감 때문에 뭐 자나깨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바깥에서 있었었죠. 네, 어쨌든 네. 의도했던 일정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안에 일정에 짜여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고가의 호텔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뭐 이야기로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박 3일 있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객실이 저는 이제 제 수행비서하고 둘이서 이제 한 방을 썼는데 그 화장실이 휠체어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무슨 5성급 호텔인지 호텔도 굉장히 뭐 허름하고 뭐 말만 5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머리도 못 감고 나중에는 1층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 머리만 살짝 물만 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호텔을 뭐 이렇게 5성급 호텔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주도 의정연수와 관련해서의 입장 여기까지 그러면 듣고요. 네, 예. 현재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에 대해 들여다보게 되는데 황 의원님께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어떤 현안들이 있고 어떤 점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9일에서부터 16, 17일이죠. 시설관리공단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복지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정책과 사업 추진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했느냐 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이런 부분이 있느냐 또 그리고 현장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그 사업 이런 행정이 진행이 됐느냐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저희가 보고 좀 다룰 생각입니다. 네네. 황 의원님은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소개도 해 주셨지만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을 해 오셨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오셨습니다. 이 활동이 정치인문의 계기가 되신 걸까요? 저는 91년도에 이제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교통사고로 이제 중도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제 장애가 그 당시만 해도 장애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나간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신앙을 갖고 다니면서 교회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교회에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아래 지하층에 식당이 있는데 내려가면은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내려갔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려가게 되면은 식당에서는 이미 다 먹고 치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리프트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성도한테 저희가 이제 장애날 행사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저희 현실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리프트를 만들고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리프트 사고가 많이 있었을 당시였었거든요. 대전에도 그 서대문 사거리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를 들여받으면서 떨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사망 사고까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리프트 이런 그 점검이 있으면서 저희를 못 쓰게 이렇게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많이 화가 났었죠. 네, 네. 저희가 필요할 적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없다가 저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리프트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리프트를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해주든지 이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고 싸우다 보니 단체 혼자서가 아니라 단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척장인협회도 제가 창립을 했고 그 척장인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좀 권익을 찾자 해서 지금까지 싸우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더라고요. 우리 장애인의 삶의 이런 질을 결정짓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직접 이런 정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그래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시작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예. 직접 의회에 들어가시니 어떻습니까? 혹시 장애에 대한 이해나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나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많이 우리 사회가 개선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장애인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이제 이 차량이 전부 다 가짜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경증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 가족이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이러한 장애인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 되고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경우가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장애인 차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장애인 가족들. 더군다나 장애인 가족들은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원래 장애인 주차장이 장애인 차량뿐만 아니라 탑승이 돼 있어야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장애인 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봐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 저는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의회 들어가셨어요? 예, 우리 이제 의회에서 네.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 시민하고 좀 결이 좀 틀리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 당선 취임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첫날 사정동에 그 보훈공원을 갔다가 그다음에 현충원 참배를 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을 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의회 버스가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는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저는 지금 현재도 이제 제 개인 차량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가셨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버스보다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예.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막 현충원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배하러. 아닌 게 다를까 가서 딱 보니까 벌써 참배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서운했었어요. 좀 제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진짜 너무 서운해갖고, 아니, 좀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거기에서 또 그 참배하는 그 시간도 있고, 뒤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예, 참배 일정이 또 정해져 있는 거군요. 예, 이제 움직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또 나름 또 이해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눈에 딱 띄는 장애 의원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자, 5분인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가 소통이 필요했구나.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가 중증 의원님이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아니 알려달라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우리 구대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이러한 좀 서로의 이런 갭을 제가 많이 좀 소통을 시켜야겠다 이런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또 개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니까 장애인의 편의 증진, 또 사회 참여 등을 위한 5분 발언 조례안 발의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5분 자유 발언은 이동이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과 또 사회적 약자가 특히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무장애 친환경 그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그런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약 596개소의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우리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원이. 그러니까 단차가 있고, 예.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그래도 장애 의원이 들어왔으니 좀 관심을 갖고 적어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전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인근에 있는 최소한 그런 공원에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 의회도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유모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어르신들 가족이 화장실에 이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성별이 틀린 이런 활동보조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공간 이제 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다만 사회적 약자가 좀 우선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 문화를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앞으로 임기 동안 뭐 지역을 위해서 또 의정 활동 어떻게 펼칠 계획이신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많은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장애인 쪽으로 치중해서 이런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지적을 제가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또한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중증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은 우리 대전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의정 활동을 또 할 예정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 그 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요번에 안타깝게 우리 현대 아울렛 화재 사건에 우리 장애인들은 고층 건물이라든지 지하에 있으면은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 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부터 우리 여기 이 방송국에서도 화재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부터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적어도 매뉴얼 정도는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방향을 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현대 아울렛에 우리 장애인이 있었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4년 내내 좀 방향을 잡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장애인단체장으로서 이제 많은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애인의 삶을 결정짓기 위해서 또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의원에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많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도 사실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여럿이 눈이 하나가 있는 나라에 가서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가 되듯이 제가 그런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좀 인식시키고 더불어 함께 가는 이런 사회를 좀 만드는데 뭐 더 이상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보다도 그 4년 동안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전국 장애인 위원장을 했다 보니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장들이 장애인들이 또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4년 뒤에 제가 그 평가를 받는데 저는 어떤 것보다도 명예를 좀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명예로운 그런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4년 내내 다른 거 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필요하고 옳다는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 저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선 열전, 오늘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황경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